중국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도 뉴스들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상당히 선호되고 있죠. 정말 한 십수년 동안 그래온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요즘 공무원들보다 그들도 철밥통이었지만 공무원보다 다른 쪽으로 이직을 선호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헬로 차이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김호균 과장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중국의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다시 은행이다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중국 건설은행,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건설은행 가져왔는데요. 먼저 이슈를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죠. 중국 예금보험 제도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은행주 전반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 국무원에서 2015년 5월 1일부터 예금보험 제도를 시행하는데 은행 파산 시에 1인당 최대 50만 위안까지 배상한다는 내용이고요. 약 99.63%의 예금자가 모두 해당이 되고 이게 전체 은행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50만 위안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 또 따지면 한 8,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보장하는 것에 비해서 좀 더 큰 금액을 보장한다고 알 수 있겠고요. 이 예금보험 제도 같은 경우는 시장 금리 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은행 및 이제 금융기관들의 파산을 용인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향후 이제 민영 은행이 등장하게 되면 은행의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이제 그 견고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으로 이제 도입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금 보험 제도가 은행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일종의 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제 보험료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순이익은 좀 다소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금리 자율화 맞물려서 중소형보다는 대형 은행 위주의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은행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 예금보험 제도보다도 이제 시장 금리 자율화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높은 고성장하는 경제 가운데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자율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형 은행 위주의 좀 더 시장성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지고요. 지금 일단은 중국 증시가 상당히 강세장이죠. 그 강세장 속에서 하락은 하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이 4대 은행을 비롯한 은행주의 주가가 반등이 할 것이다라는 모습이 커지는 모습이고, 일단 오늘 벌써 어제 하루 쉬고 후광통 장이 열렸는데 지금 중국 건설은행 1.8% 상승을 보이는 모습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국의 은행주를 주목할 때라는 말씀이신데요. 시장금리 자율화 때문에 시중에 은행들의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근 들어서 기준금리 인하하기도 했었잖아요. 중국 정부에서. 또 만약에 인하를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시중 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컨트롤하는 게 맞는데요. 이제 금리를 컨트롤하는 기제가 다양하게 있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기조라는 문제보다도 그 이제 메커니즘 자체가 이제 중앙 컨트롤 안에서 좀 더 이제 강한 어떻게 고정적인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 지금의 기조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은 맞습니다. 그거는 세계적인 추세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성장하는 뭐 10%씩 이상 고성장 할 때도 낮은 금리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장 금리 자율화가 이루어지면 좀 더 금리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방식이고요. 전체적인 글로벌 흐름 자체가 양적 완화 기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차치를 하고서도 실질적인 그 중국 경제만 보았을 때는 금리가 좀 낮다라는 것이 시장의 의견입니다. 네네. 거기다가 5월 1일부터 중국의 예금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인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것이라는 논리를 얘기를 해주실 건지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이 중국건설은행인데요. 어떤 기업이죠? 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잠깐 얘기 드리면, 그러니까 예금 보험 제도로 인해서 뭐 더 많이 그 은행 저축하기보다도 예금 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 대한 제도가 좀 더 개선이 됨으로써 은행업 자체가 주목을 받는 이슈일 거라 말씀드린 거고요. 은행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산업에 있어서 은행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2012년만 기준에 중국 GDP 대비 은행업계의 총 자산 비중은 256%를 넘고 있고요. 중국의 4대 국유 은행이죠. 공상, 건설, 농업, 교통은행 이렇게 있는데 세계적 권위의 금융지인 더 뱅커에서 선정한 100대 글로벌 은행의 10위권에 이 4개 은행이 모두 포함이 되고 있고요. 특히 건설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100대 글로벌 기업 중에 공상은행이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입니다. 중국 은행업계 수익 구조를 이제 표를 잠깐 가져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자가 상당히 높죠. 65%가 이자 수익에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은행업계는 정부로부터 일정한 약 3%대 예대금리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향후 이제 금리 자유화 개혁이 이뤄질 경우 이자 수익 비중이 좀 감소하고 좀 더 다변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10대 산업은행에 대한 정리된 표현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인데 역시 4대 은행 위주의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은행 같은 경우는 총자산이 약 14조 위안, 그리고 영업이익은 2,502억 위안이고 ROE가 한 22%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유기업의 의미에서 주주 구성을 보게 되면 중앙해금공사의 이게 국가죠. 57.2%를 보유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7.2%, 그리고 국가전력망 등 기타 기업에서 1.2% 등 주주 구성이 다양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유기업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중국 건설은행을 비롯한 은행주를 봐야 된다는 관점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은행의 금리가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한 가지 요인이 됐겠죠. 은행주들이 상당히 장기간 주가가 침체를 겪어온 가운데 이제는 좀 호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최악의 어떤 주가를 벗어날 수 있을 만한 계기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 주신다고요? 국내 기업과 비교로 오늘은 안 해주시네요. 네. 국내 기업보다는 은행업에 대해서, 특히 건설은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0여 년 역사를 가진 은행이고요. 1954년에 이제 창립된 건설은행 같은 경우는 개혁 개방 이전인 1954년부터 78년까지 약 20여 년간 국가의 인프라 투자 사업과 기업 자금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중국의 1차에서 4차까지 이제 5개년 발전 계획을 추진을 지원 사격을 해왔는데요. 이 개혁 개방 이후에는 본격적인 은행 업무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예금 및 입출금, 그리고 개인 대출, 외환,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쪽의 은행 규모를 확대를 하면서 몸집을 불렸고요. 2004년도에는 이제 지배구조의 개혁이 있었는데, 아까 보셨지만 원래 100% 국유 기업이었는데 이제 국유 기업의 지분을 가져가는 주주제재 은행으로 중국 건투, 바오광그룹, 국가전력망, 창장전력 등이 이제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홍콩거래소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 2년 뒤인 2007년에 상해거래소 상장을 했습니다. 규모면이나 이제 규모면이 상당히 큰 모습인데요. 이제 국내의 수익성은 이제 은행업에 가는 한정성 때문에 이미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다소 둔화된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악화되는 국내 수익성을 이제 해외 진출 확대로 극복하는 모습이 이 건설은행에서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데요. 해외 진출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2006년에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시아 법인을 인수를 했고요. 2014년에는 이제 브라질 방코 인더스트리얼 앤 커머셜 은행, 흔히 말하는 빅방코의 지분을 70% 인수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죠. 동시에 글로벌 영업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서울, 뉴욕, 영국,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세계 주요 각국에 이제 지점 및 자회사를 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독립 자회사 설립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CEB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자산관리 파트를 자회사로 독립한다는 것이 시장에 뉴스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효과로, 이제 다른 은행들도 이런 자회사, 독립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주목하고 있는 회사가, 기업이 바로 이제 이 중국 건설은행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 건설은행의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침체를 겪었다고 얘기해 주셔서 우리 후광통 종목들은 상당히 밸류에이션 높은 기업들 많았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포인트들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많이 하락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다른 종목이 상승할 때 은행주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았을 때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는 점이고요. 원래 저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상 종목을 볼 때 은행업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측면이 있고 모멘텀이 좀 적기 때문에 잘 이렇게 추천은 안 하는데, 지금 중국의 은행 같은 경우는 또 국내랑 또 다른 모습이 있죠. 그래서 특히 또 많은 증권사에서 은행에 대한 추천이 많이 오면서 기업을 살펴보는 가운데 상당히 매력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은행주도 다시 볼만하다라는 의미로 가져왔고요. 투자 포인트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이 중앙은행의 통화 양적 완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한 차례 최근에 지급 준비를 인하를 했고, 올해도 한두 차례 추가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지급 준비율을 낮추게 되면 은행의 영업폭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업종에 있어서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 준비율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는 측면 중요하게 보여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안화의 국제화입니다. 지금 위안화의 이제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보어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 손에는 1대1로 한 손에는 AIB를 얘기하면서 중국 의상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렇게 중국의 의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위안화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의 위상이 높아질 때 중국의 대형은행 위주의 수혜가 예상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합형 은행의 발전인데, 이 감독기관이 중국 은행을 종합형 은행으로 발전시키려는 제도적인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추천드렸던 중신증권이 하락했던 이슈가 바로 은행업이 증권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은행업이 종합적으로 이제 업을 누릴 수 있게 감독기관 자체가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이제 은행업을 살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2분기에는 은행 섹터가 새로운 고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중신증권의 이제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멋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은행 섹터에 반등 없는 불마켓이 과연 진정한 불마켓인가라는 건데요. 은행이 성장을 해야 진정한 시장의 강세가 맞다라는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의 경계선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은행 섹터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보았을 때 이제 퍼와 PBR이 퍼가 6.5배, PBR이 약 1.1배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중국 내 대형 사모펀드들이 은행주를 매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는 퍼가 10배, 그리고 PBR이 2배 정도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차트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차트를 통해서 가격 분석해드리게 되면요. 지금 건설은행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가가 오늘 좀 상승을 해가지고 6.18 위안 정도 되는데, 6위안 부근에서 아니면 현재가 부근에서 이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매수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근데 목표가는 이제 30% 정도 상승률을 두고 전 고점 돌파하는 수준인 약 8위안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딱 지지선이 그려지는 구간인 5.3 위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흐름의 변화가 좀 느껴집니다. 헬로 차이나에서 은행주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오늘 처음 나왔고, 김호균 과장님도 은행주를 사실 잘 추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는 볼 때다
라고 하시면서 불마켓, 은행주가 안 오르는 불마켓은 불마켓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해 주시니까요. 이제부터는 좀 은행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네요. 뭐 투자를 하든 안 하든지 가네요.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그 성도 붕박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상당히 탄력적인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또 조금은 반대되는 PR이 좀 낮은 그런 은행주를 좀 알아봤습니다. 붕박사 아직 손절가 이탈 안 했죠? 예, 분박사는 아직 이제 그 가격에서 이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횡보하더라고요. 워낙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 가격대에서 지금 그 가격대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격대에서 이제 모멘텀을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특히 이제 건설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은행이 주목을 받을 때 특히 4대 은행 중에서도 가장 추천을 받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중국 증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멘텀 상에서 은행주도 한번 관심 가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와 대조적으로 은행주, 중국 건설은행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차이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선물을 매일 하나씩 보내드릴까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으로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닉네임을 불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분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선물은 다름 아닌 책이고요. 저희 헬로 차이나에 출연하고 있는 유한타증권 박세진 대리가 지난달에 발간한 중국 직투 관련된 책을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의도의 별빛은 흐르고님, 저희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셨는데 제가 선물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 몇 주 정도 한정된 기간 동안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헬로 차이나와 중국 직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꼭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댁으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카운슬러 오후 4시 프로그램 지금 진단 받고 있습니다. 진단 필요하신 종목 지금 보내주셔야지 4시 바로 진단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 주세요. 마켓 이마기장에서 뵙겠습니다.